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는 이제 기분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들면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경제를 갖다가 이제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랐다면은 아마 지금 5천이나 6천 혹은 뭐 1만, 2만이 갔을 거고, 또 경제가 나빴을 때 이제 계속해서 떨어졌다면은 뭐 1천, 2천이 이제 1,000 이하로 이제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그 어떤 인생사처럼 항상 그 오르는 것이 있으면 이제 내리는 것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인생사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주가에도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잘 나타내주는 어떤 지표를 잘 선택을 갖다가 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높고 낮은, 그러니까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 할 때 수익을 갖다가 낼 수 있는 어떤 투자 수단, 혹은 이제 이 주가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하게 아는 방법만 안다면은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이제 시장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강의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그 기초탄탄 경제교실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공기나 혹은 이제 물처럼, 환경처럼 이제 항상 이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뭔지 모르게 이제 그 경제 문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지 모르게 딱딱하고 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를 강의한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강의를 갖다가 이제 들어보더라도 지나치게 이제 표피적인 거, 이제 현상적인 거에 이제 치중을 갖다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갖다가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표피적인 것에 이제 그 따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우를 갖다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어떤 이 강의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기초탄탄 경제교실로서 이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제 듣게 되시면은 뭐랄까요, 그 경제에 대한 이제 기초가 이제 탄탄해지는 이제 그런 그 효과가 있다. 그런 이제 강의다라고 이제 제 강의를 갖다가 이제 들어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어떤 그 분야랄까, 이거는 이제 경영 부분인데, 이 상과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크게 이제 경영하고 이제 경제가 이제 나눠집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지금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학문 내지는 이제 이 문제라면은 이제 경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한 군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즉 다른 말로 해서 이제 기업 분야, 쉽게 해서 이제 돈을 갖다가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갖다가 하게 될 때 기업 안에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이제 해결하는,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그 분석하고 연구하는 이제 학문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랄까요,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이제 느꼈습니다만은, 경제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깊이 있는 이제 학문이라고 그러면은 약간 이제 경영은 기술에 가까운 이제 분야이긴 하지만은, 워낙 뭐랄까요, 기업을 갖다 경영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을 갖다 경영하는 거는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돈을 갖다가 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이 돈을 갖다가 번다 안 번다 이 이전에 그 나타나는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잘 해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 이제 그런 이제 테스트의 단계를 극복하느냐 이기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정치 상황을 갖다 보더라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람들, 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오늘 마침 이제 그 뭐 재보선 이제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갖다가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역량을 갖다 발휘해서 이제 극복을 갖다 해 나가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어떤 그 사람을 갖다가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제 키운다 한다고 볼 때, 한 기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그 맞닥뜨리고 또 이제 그걸 갖다가 해결을 해서 어떤 지위에 올라가거나 어떤 기업을 갖다가 크게 키웠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능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마저 다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경영 지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어떤 그 제대로 이렇게 경영을 갖다가 했을 때 이 나타나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성적표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재무제표, 그러니까는 이 회계를 갖다가 제대로 이 기장만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은 이 경영 지표라는 것은 이제 그냥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경영 중에 이제 한 이제 분야죠. 오늘 이제 그 경영을 갖다가 이제 다 그 마무리를 갖다 지으려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 GNP라든지 이제 뭐 규제 문제, 정부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경영 문제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이제 깊이 하는 것도 큰 뭐 이제 의미도 없고, 또 이제 이 문제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요즘은 인터넷이 이제 워낙 발달이 돼 가지고 어떤 그 토픽만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니면은 인터넷을 갖다 가지고 이제 충분히 이제 공부를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쭉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경제 구조도 하에서 이제 제가 다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본주의 경제 차지 하에서는 이제 시장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문제를 갖다 생각할 때 지나치게 정치적 아니면은 사회적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경제의 어떤 본류, 메인스트림을 갖다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경제 문제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그 시장,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을 갖다가 이제 기본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 거시경제학이든 미시경제학이든 이 시장이 이제 기본입니다. 이 시장을 갖다가 빼놓고 이 시장에 입각하지 않은 어떤 경제 이론은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정치 경제학이라든지 조금 이제 그 본류가 아닌 이제 다른 이제 쪽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되겠죠.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경제 체제라서 볼 때는 이제 자본주의 하에서 이제 그 시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장 혹은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여태까지 이제 인류가 이 경제 생활을 해오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셋업이 된, 이제 고착화됐다고도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제는 바뀌기가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죠.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제 그 칼 마르크스가 이제 그 자본론을 갖다가 써서 어떤 공산주의라는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나쁘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자본주의가 갖게 되는 어떤 그 폐단을 갖다가 어떻게든 이제 극복해 보려고 했던 어떤 그 인류의 하나의 이제 시도였는데,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그 시도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갖다가 도입해서 약 30-40년을 갖다가 이제 운용을 갖다 해본 결과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공산주의의 이제 그 본산이었던 그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1990년 1900년대 초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어떤 그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북쪽에 살고 있는 북한을 갖다 제외하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자본주의 체제에 이제 속해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예외적인 이제 경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어떤 시장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환율 부분이었습니다. 환율을 갖다가 지난 11월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 다른 나라들이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환율 문제, 이것이 이제 그 이자율하고 같이 굉장히 그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특히 이제 개방경제 체제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뭐랄까, 키워드가 되고 있는 이제 불황 문제. 이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 문제로 경기 변동 중에 이제 한 국면이다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하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떤 국제 수지 문제.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가 있는데, 경상 수지 내에서는 이제 무역 수지와 무역 외 수지가 있다. 요즘은 이제 상품 수지 혹은 서비스 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뭐랄까요, 현상에 있어서 뭐 이 네이밍, 이름은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떤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가 이제 있다 하는 걸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통화하고 물가를 했었죠. 통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화폐, 돈, 이런 문제하고, 화폐의 어떤 가격이 이제 이자율이다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물가 문제, 물가가 이제 어떤 수요와 공급 간의 문제냐 아니면 통화 이제 문제냐 하는 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디베이트가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은 이제 문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이제 일상생활하고 이제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이제 고용, 임금, 그리고 일, 그리고 이제 재정하고 세금.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이제 세입 부분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뭐랄까요, 세무사 시험에 이제 준할 정도로 이제 자세하게 소득세부터 이제 부가가치세까지 이제 말씀을 갖다가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업하고 이제 경영 문제인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회계 문제까지 이제 저희들이 다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마저 이제 마무리를 갖다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경제 이론 문제라든지 세계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철학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하면서 여러 부문에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씩 다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갖다 해 드리려고 생각 갖다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남겨둔 이제 부분이 이제 국민소득 부분입니다. 국민소득 부분은 이제 기업 경영이 끝나고 한국 경제 문제를 갖다가 한 2주 내지 이제 3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국민소득으로 이제 마무리를 갖다 지으려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GNP, 경제의 이제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GNP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통화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뭐 재정이라든지 국제수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국민소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제 강의를 갖다가 부문별로 이제 다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렇게 이제 마치 응용 문제처럼 이제 신문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어떤 기사가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거하고 얼마나 이제 연관이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마치 응용 문제처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갖다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신문 기사를 갖다가 많이 줄였습니다. 왜 줄였는지 하면은 이제 경영 부분을 갖다가 마무리를 갖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신문 부분은 뭐 한 몇 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불황 부분이 이제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바로 우리나라의 이제 불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제 믿음이 이제 없다. 요즘 이제 신문 기사를 갖다 보면은 뭐 부동산이 뭐 들썩거린다, 무슨 뭐가 좋아진다 하는 이제 이야기들 갖다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제 1990년대 초에 일본이 이제 불황에 이제 장기 불황에 들어갈 때도 항상 정부에서는 이제 좋아진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게 있으면 이제 좋아진다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유럽 마찬가지로 이 소위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제 풀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제 모든 세대가 노년층을 비롯해서 청년층, 장년층 모든 이 세대들이 돈을 갖다가 안 쓴다는 얘기죠. 돈을 갖다가 안 쓴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래가 이제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이제 저축을 갖다가 해둬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소위 이제 은퇴를 하게 된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1953년 이제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약 10년간 이제 태어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57년생인데 지금 한 60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뭐 55에서 60 이렇게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지금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퇴직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불황이 닥치고 이제 다니던 직장을 갖다 그만두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갖다 받게 됩니다. 제일 이제 큰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 세대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나오게 되는 게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이제 반 이상이 이 국민연금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직장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베이비 부모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연금보다도 일자리가 이제 필요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불황이 되다 보면은 일자리가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질 않습니다. 경기가 잘 돌아가고 뭐든지 의사의식하고 뭐든지 잘 팔리고 이래야지만 이제 일자리가 잘 생기는데, 이 일자리가 생겨나질 않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나이가 든 55세 이상 이게 되는 사람들은 이게 뭐 개인적인 어떤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떨어지지만은 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나이 적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뭐 특수한 현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부린다고 해야 되죠. 일을 갖다 시키기가 상당히 이제 껄끄러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단순한 노동을 갖다가 제외하고는 이 베이비 붐 세대들이 한테 돌아갈 만한 일자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없다고 이제 봐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환율하고 이제 마찬가지 얘기인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갖다가 이제 중단을 갖다가 하고 더 이상 돈을 갖다 풀지 않고 이 돈을 갖다가 이제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태까지 풀려놨던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이 달러 값이 싸졌었는데 더 이상 이제 공급을 갖다가 많이 안 하니까 이제 달러 값이 이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이 양적 완화와 같은 어떤 이 무제한으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푸는 어떤 그 정책을 갖다가 이제 채택하게 되면서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이제 환율이 다 이제 평가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달러 대비해서 이제 원화, 엔화, 뭐 저기 그 유로화, 그 중국 위엔화 다 이제 평가절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엔화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뭐 옛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100엔에 한 1,000원 돼야지 100엔에 1,000원 정도 돼야지 이제 어떤 그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그 뭐가 이제 지켜지는데 지금은 이제 900원 선 혹은 그 이하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 자체로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달러로 해서 이제 어떤 수출을 갖다 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이제 그만큼 이제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저덕에 이제 이 소니가 이제 부활을 갖다가 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이제 늘어났다. 또 매출도 늘어났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달러와 다른 통화와의 관계 그리고 그 내에서도 어떤 이 어떤 평가절하의 속도 그런 문제하고 그 어떤 그 상품 경쟁력 하고 이제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다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본적인 관계를 갖다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해가 굉장히 쉽죠. 요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엔화가 이제 경쟁력을 갖게 돼서 엔화가 이제 낮아지게 되니까 굳이 일본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제 가질 않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 나라도 이제 싸니까. 그리고 조금 더 싼 어떤 뭐 중국이라 다른 나라로 이제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이 고가 되면은 뭐 달러당 예를 들어서 뭐 100엔 이하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엔고가 돼서 이 사람들이 엔을 갖다 가져오게 되면은 1,000원 이상, 1,100원 이렇게 받게 되면 그만큼 이제 쓸 돈이 많아져서 한국이라든지 해외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안 나가게 되는 거죠. 뭐 비싸니까. 그까마자 이제 특급 호텔들이 호텔은 있는데 관광객이 없으니까 이제 객실을 갖다가 이제 뭐 박앤세일 내지는 이제 떨이로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요건 이제 경영 문제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어떤 이 경영을 갖다가 하는데 이런 어떤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그 경영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살아남느냐 하는 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급 호텔들이 정해놓은 가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룻밤에 뭐 20만 원이다. 근데 이제 관광객이 안 온단 말이죠. 들 사람이 없으면은 계속 뭐 이 인건비는 계속 들고 계속해서 청소는 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있는 것보다는 박리담에 어려울 때는 이제 싸게 해가지고 일단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이 수입을 갖다가 만드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이제 최근에 이 금감 원장이 이제 새로 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뭡니까 이제 코스피 200 파생 상품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규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넥스라고 하는 이제 벤처하고 중소기업 전용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새로 몇 년 전에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선물하고 옵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파생 상품을 갖다 연계를 갖다 시켜서 이제 진입 장벽을 갖다가 없앤다고 이제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건데, 이제 이 구글 얘기입니다. 구글이라는 이제 그 업체가 이제 세계에서 이제 브랜드 파워 1위라고 이제 하죠. 이 회사, 이제 이 구글이 보험에서부터 알약, 배터리, 배터리까지 안 건드리게 없는 구글이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어떤 그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워렌 버핏도 거의 뭐 이거랑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한 50몇 개의 이제 기업을 가진 이제 회장인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이제 그것이 있습니다. 이 미국 회사들은 이 어떤 그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어떤 그 규제라는 게 이제 없습니다. 돈이 되고 싸울 수 있고 어떤 그 특별하게 안 해야 되는 것만 아니라면은 뭐든지 이제 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당연하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이제 몸부림을 갖다 친다 하는 점에서 이제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무슨 뭐 문어발이니 어떠니 해가지고 이제 다 나쁘다는 식으로 이제 다 얘기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시장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진입과 퇴출이 이제 자유롭게 돼서 누구든지 이제 그 경쟁을 갖다가 할 수 있게 경쟁을 갖다 보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언론에서부터 이걸 갖다가 자꾸 이제 죄악시를 갖다가 하게 되면서 이 기업들이 어떤 그 움츠고 뛸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을 갖다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하면은 이제 규제라고 이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네이버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조금만 그거 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상한 어떤 그 뭐랄까요, 논리를 갖다가 동원을 갖다 해서는 아주 그 나쁜 이제 어떤 기업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무슨 뭐 중소기업 아니면 뭐 서민들의 어떤 그것까지 다 뭐 하는 식으로 이제 해버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움츠고 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그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양해야 될 어떤 그 사회 분위기입니다. 경제는 경제 문제로 경쟁이 치열할수록 이 소비자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쟁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조금 이제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경영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를 갖다 지으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조금 전에 구글 문제가 나와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갖다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기업의 어떤 평가는 시장에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입을 하든지 이제 퇴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각종 평가, 이런 것도 재무제표가 이제 제대로 돼 있으면은 무엇을 하든, 이제 평가를 하든 투자를 하든 M&A를 하든 간에 시장에서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중심적으로 이 정책을 갖다 펼쳐 나가야 되는 게 어떤 올바른 이제 정책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면은 주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만은 대차대조표는 이제 일정 지점에서의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갖다 표시하는 거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갖다가 해서 경영 성과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으면은 이제 대차대조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되고, 손익계산서는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어떤 회계 문제를 갖다가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고 싶으시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경영 첫부, 1회차, 2회차에 이제 말씀드린 어떤 그 회계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제 참고를 갖다 하시면은, 아마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그 경영 지표, 어떤 때가 말씀드린 시장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지표를 갖다가 이제 기업이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대부분 경우 제가 이제 이 재무제표 혹은 회계를 갖다가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회계 장부만 똑바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정확하고 사실대로 막 기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냥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이런 이제 6가지 이제 지표가 있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짚어 나가면서 어떤 것을 갖다가 이제 위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그 마케팅 부분하고 생산 부분을 갖다가 제가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영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걸 한자로 쓰면은 이제 성장이 되겠죠. 의미는 기업의 규모나 영향력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해 가느냐 하는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요, 지표는 이제 자산입니다. 총 자산이죠. 그래서 이제 정기말 대비해서 당기말, 이번 기말이 총 자산이 이제 얼마나 늘었느냐. 그리고 이제 총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채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은, 뭐 부채하고는 상관없이 유형 자산이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증가를 갖다 하느냐. 이거는 전기, 작년에 대비해서 이제 올해가, 물론 이건 이제 기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기로 이제 작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말에 이제 작성이 될 때, 당기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짧게 보면은 이제 3개월 분기고, 길게 보면은 이제 1년이죠. 이게 어떤 그 규모나 영향력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가, 변해왔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어떤 그 지표죠.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든지 투자를 갖다가 해서 그 투자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이제 수익을 갖다가 얻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경영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갖다 하느냐 하면은, 기업이 조달한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성과를 냈는지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다. 라고 이제 그 수익성을 갖다가 정의를 갖다 하는데, 수익성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출액이죠. 그리고 이제 이익.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익이라는 것이 이제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익을 갖다 내지 못하는 기업은 이제 계속해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자원의 낭비죠, 사실은.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분석 지표인데, 매출액분에 얼마를 갖다 팔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이익이 얼마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뭐 S6가 나오고 뭐 S6 뭐 엣지가 나와서 이제 어떻게 됐다 하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나 팔고 그 중에서 이제 이익이 얼마 됐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익성 중에서는 이제 또 이제 금융비용 부담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분에 이제 그 이자로 나가는 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금융 비용 외에 이제 노동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이 기업의 이제 그 요소들에 대한 이제 비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 틀려지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수익성을 나타내는 어떤 중요한 지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이제 들어두시면 이제 됩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에 이제 수익성 뭐 이제 성장성 이렇게 쳐보시면 이제 다 나오는 거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가 이제 전부 다 이제 한 10개 이상씩들 다 있습니다만은 뭐 다 이제 대동소이한 것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이제 분석 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학적, 특히 금융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리퀴디티, 그러니까 이제 돈이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연관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기업의 지급 능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업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돈 쓸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갖다가 쓸 일이 있을 때 돈을 갖다가 지급을 갖다 하지 못하면은 그 기업은 이제 망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재무 쪽에서나 아니면은 사장들은 항상 이제 신경을 갖다 써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항상 여유분, 유동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지 대처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업의 지급 능력을 갖다가 파악하는 어떤 지표로서는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부채가 얼마인데 자산이 얼마이다. 또 이제 현금 비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으면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끊임없이 돈 쓸 일이 생기고 이 돈을 갖다가 지급하지 못하면은 이제 죽은 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동 부채분의 현금 및 현금 등가율이 항상 그러니까는 캐시, 그러니까 이제 돈 자체가 있는 거하고 언제든지 돈을 갖다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은행 통장 혹은 수표 혹은 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금방 팔면은 이제 되는 거니까 이제 현금 등가물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현금화가 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따라 다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현금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돈을 갖다 받는 사람들이 현금 외에 다른 걸로 이렇게 받으려고 안 그러죠. 이게 어떤 상거래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사실 이제 현금 비율만큼 이제 중요한 게 없다고 봐도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이라고 하는 건데, 타인 자본, 장기성 이제 타인 자본을 갖다가 사용함에 따른 이제 채무 불이행 위험을 갖다가 정도를 갖다가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어떤 부채를 갖다가 이제 갚아야 될 때 갚지 못해도 이제 기업이 이제 파산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기업이 이제 부도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당좌수표라는 걸 갖다 쓰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근데 당좌수표를 갖다가 발행을 갖다 하고 돌아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월 29일 오늘 날짜로 이제 갚겠다 해서 돌아오는 수표를 갖다 막지 못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급을 갖다가 하지 못하면은 이제 부도가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신경을 갖다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총 자본분의 자기 자본이 얼마냐 끊임없이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고정 비율이라고 하는 자기 자본분의 이제 고정 자산의 이제 비율, 이런 것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성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갖다가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익을 갖다가 내기 위해서 자산을 갖다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하는가 해서 이제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활동성이라는 것이 매출하고 관계가 있겠죠. 자산분의 매출액.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자본금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의 매출액. 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이제 이익하고 관계없이 이제 그 기업이 이제 활동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갖다가 봤는데, 제가 이제, 옵션으로서 부자 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주식을 갖다가 파악하는 방법에는 이제 기본적 분석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핵심 되는 것만 이제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 분석은 사실 이제 이때를 갖다 대비해서 제가 이제 조금 뭐랄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뭐 이걸 갖다가 많이 안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갖다 잘 하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랄까요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주요 재무제표하고 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기본적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갖다 할 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뒀던 겁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이제 주식을 평가하는 이제 방법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이제 퍼라고 하는 거죠.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고 하는 건데,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주가가 수익의 이제 몇 배가 되는가. 예를 들어 주가가 이제 10,000원인데 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다. 그러면 2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이 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주수로, 주식수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가 이제 되는 이제 이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이제 분모에 있고 이익이 분자에 있으면은 이익분의 주가, 이익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요 퍼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이 퍼는 이제 올라가고, 퍼가 높을수록 이제 고평가가 되는 거고 낮을수록 이제 저평가가 되는 것인데, 그 기준은 이제 대강 이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제 1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평가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팔아야 되겠죠. 제일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 퍼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그 PBR,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주당 이제 순 자산 가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가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이 이제 몇 배가 되는 걸 이제 표시하는 것인데, 이 식은 이제 순 자산분의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이제 주식수로 하게 되면은 주당 순 자산대 이제 주가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P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주가당 이제 그 순 자산 가치.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청산 가치도 되는 것입니다. 발행 주식 수분의 이제 순 자산. 순 자산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 자기 자본에서 이제 상표권, 특허권 등 이제 무형 자산을 갖다가 뺀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순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보통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회계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 뭐 그게 자기 자본이 됐든 뭐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이제 부채가 이제 자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기본적 분석도 뭐 하게 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사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영학의 이제 한 분야로서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야가 따로 없는 것이죠.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경영학을 갖다가 마무리를 갖다가 지으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재무회계를 갖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건 비교적 이제 많은 시간을 갖다가 제가 할애를 갖다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영업관리죠. 영업관리, 세일즈. 그 다음에 이제 생산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적 관리라든지 기타 이제 이 관리인데, 사실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버는 것이고, 무엇을 해서 돈을 버냐면은 무언가를 갖다가 이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 파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생산을 해서 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제 물건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생산한 그 제품을 갖다 받아서 팔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유통업체와 이제 생산업체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의 경험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갖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에너지가, 그러니까 소위 자원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원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이제 실패할 가능성, 그러니까 잘 안 될 가능성이 이제 그만큼 이제 높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때로는 이제 자기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이 외주를 줘서 주로 이제 유통 분야에 이제 특화하는 이제 업체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파는 거, 세일즈에 이제 초점을 갖다가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이제 경영학적인 얘기로 이제 풀어보면은, 고객과 기업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교환 행위를 갖다가 창출하고 고객과의 이제 관계를 갖다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마케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흔히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영학에서는 이런 어떤 이니셜, 앞자리를 갖다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마케팅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4P라고 하는 것을 갖다 많이 씁니다. 4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품 계획, 가격 설정, 판매 촉진, 물적 유통 해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판매 촉진, 프로모션, 물적 유통, 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정리를 갖다가 이제 하는 어떤 용어상의 어떤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4P라고 하는 건데, 마케팅에서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어떤 스워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워트 분석. 스워트 S는 이제 스트렝스, 강점이라는 뜻이죠. 강점. 위크네스, 약점. 오퍼튜니티, 기회. 스트레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험 요소라고, 위협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협.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될 가능성을 갖다가 이제 체크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즈나 이제 마케팅 계획을 갖다 세울 때, 첫째 우리의 이제 강점은 무엇인가? 강점을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갖다가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크네스, 우리의 이제 약점은 무엇인가? 강점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이제 사항들이 있죠. 여기는 뭐 유리한 시장 점유율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이거 뭐 하나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항상 이제 사업을 갖다가 하거나 어떤 제품을 갖다가 이제 시장에 내놓거나 어떤 마케팅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이제 스워트 분석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퍼튜니티, 이제 스레트. 지금 현재 이제 제품을 갖다가 이제 새로 출시를 갖다 하건, 기존에 있는 제품이건 이제 가장 이제 스레트가 뭐냐 하면은 불황이라는 거죠. 불황이 되면 아까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봤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이 닫아지면은, 이제 여유가 닫아지면은 이제 지갑이 이제 닫아지게 돼서 쓰질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잘 이제 분류를 해서
자기 자신의 이제 강점, 약점, 기회, 이 위협 요인들을 갖다가 잘 이제 뭐랄까요, 정리를 갖다가 해서 이 어떤 선택이나 이제 결정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학 혹은 이제 그 뭐랄까요, 이 마케팅 부분에서 또 이제 많이 쓰는 어떤 그 지표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BCG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데, 요것은 이제 그 제품의 어떤 제품의 이제 점유율과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성을 갖다 이용을 해서 자기가 현재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의 특성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또 여기에만 이 적합한 이제 처방을 내리는데 이제 사용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Y축에는 시장 성장률을 갖다가 놓게 되고, X축에는 이제 점유율을 갖다 놓게 되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보통은 이제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이제 되는데, 캐시카우, 독, 스타, 이제 새로운 이제 제품이라고 할 때, 캐시카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장성은 작지만은 점유율이 이제 높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제품이나 사업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제 반대되는 것을 할 때 독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장성도 좋고, 점유율도 좋고 한다면은 이제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을 갖다 생산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파악을 갖다 해서, 결정을 갖다 하게 되고, 이제 경영을 갖다 하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의미입니다. 이제 마케팅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기업 슬로건이라는 게 있는데,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영자가 그 기업을 갖다 경영하면서 어떤 관계자들, 그러니까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부 사람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갖다가 아주 단순하게 명쾌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떤 그 기업을 갖다가 대표하는 이제 그 뭐랄까요, 말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just do it이라고 이제 써져 있죠. 그냥 해봐라.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think, 생각해라.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아이폰을 갖다 만드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이제 생각을 갖다 해라.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토종 뭐 기업인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그 슬로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산 푸르게. LG전자, LG의 L 굿 해가지고 라이프 이즈 굿. 원래는 이제 럭키 금성이었죠. 예. 대한항공 이제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뭐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습니다만은 엑셀런스 인 플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비행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특별하다.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미래다.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안드 베스트, 최고를 갖다 넘어서 이제 더 좋은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기업의 이제 슬로건을 갖다가 만들고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소비자들 혹은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광고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요런 이제 다음으로 이제 생산 관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생산 관리를 갖다가 치게 되면은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생산 관리의 이제 4가지 목표는 품질, 원가, 적기, 유연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 경우 이제 생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해서 나온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JIT라고 해서 그 토요타 이제 자동차에서 어떤 생산 방식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되는 이제 차에 이걸 갖다가 이제 조립을 갖다가 하면서 딱딱딱딱 부품이 이 제자리에 아니면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해서 시간을 갖다가 맞춘다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경영을 갖다가 이제 주마간상격으로 이제 봤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닥쳐서 이제 그 해결하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뭐 충분할 걸로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걸로 해서 경영분을 갖다가 마치고 다음 주 또 다음 달부터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 그 경영 부분 갖다가 이제 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경영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다 이제 경제 문제에 다 이제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